지난 12월 16일 종합부동산 대책 이후 언론사들은 예상했던 대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급 없는 초강력 부동산 대책, 무주택 1주택 서민, 중산층 혼란. 일단 전세 살며 기다리자 12.16 대책이 키우는 전세대란 공포. 강남 부자는 15억 넘는 주택 현금으로 샀다. 12월 18일 잔금을 치른 아파트라면 1, 2개월 전에 계약을 했을 텐데 마치 정부의 이번 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강남의 15억이 넘는 주택에 대한 대출 비율이 5%도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이므로 강남 부자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이상한 통계를 제시합니다. 톰 소요의 모험을 쓴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세상에 존재하는 3대 거짓말은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통계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통계 자료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해석해서 비정상적인 기사를 쓰고 있는 언론사는 왜 이런 가짜뉴스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걸까요? 오늘 알베르토와 함께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보시죠. 잠시 후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생이막 알베르토입니다. 요즘 신문이나 방송의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면 무슨 은행, 무슨 증권, 무슨 연구소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출연하기도 하고 그들의 말을 이용해서 기사를 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 전문가들의 본업은 그 회사의 부동산 자문단, 부동산 지원센터에서 부동산 큰손들의 자산 관리를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큰손들이 투자한 부동산이 오를수록 자산 관리를 잘했다고 인센티브를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본업을 위해 TV, 라디오에 출연해서 자신을 홍보하고 영업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모든 전문가가 이런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기 수요와 건전한 부동산 시장의 정착을 위해서 바른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론사에서 이렇게 진실을 말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신문이나 방송에 올리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왜 언론사가 이렇게 쓰레기 같은 가짜 뉴스만을 집중적으로, 그것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후에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지 세 가지로 요약해보면, 첫 번째, 언론사들의 부동산 관련 광고 수익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CHEBOL이 뭔지 아십니까? 발음 기호대로 읽으면 재벌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얼마나 특이한 기업 지배 구조이길래 영어 사전에도 발음 그대로 올라가 있을까요? 요즘 TV에서 방송되고 있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보면 주인공인 재벌 후계자 손혜진의 남자와 관련된 스캔들이 신문에 나니까 비서실에서 기사를 내리도록 언론사를 통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나 당연한 재벌의 권리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도 만약 언론사가 재벌에게 불리한 기사를 싣고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광고를 안 주겠죠. 그러면 광고 수익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언론사는 재벌의 말을 고분고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재벌, 즉 대기업은 대부분 건설회사를 자회사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미안, 자이, 이편한 세상. 그런데 부동산 경기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로 인해서 아파트 분양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건설사는 광고 탄압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사는 기자들에게 공정하지 않은 편향된 기사를 쓰도록 요구할 것이고, 기자는 회사에서 잘리지 않으려면 재벌의 입맛에 맞게 기사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 경제가 망가지던 말던, 국민이 하우스푸어가 되던 말던, 자기들 이성만 챙기는 재벌, 언론사,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조직적인 부동산 사기단이 아닐까요? 두 번째는 우편향적이고 친기업적인 성향의 언론사들이
정파성과 광고주의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2009년 당시 종이신문의 광고 수익이 2조 144억 원이고 종이신문의 판매 수익이 6천억가량이었는데 2017년에는 광고 수익이 1조 9,400억 원, 판매 수익은 4,600억 원으로 전체 수익은 줄었고 광고 수익에 대한 비중은 높아졌습니다. 외국 신문사의 경우는 보통 신문사 전체 수익의 50에서 60% 정도를 광고 수익으로 채우지만 우리나라는 약 70에서 80%, 심하게는 90%까지 광고 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절대적인 수치죠. 따라서 언론사들은 어떻게든 부동산 하락기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하고 지연시켜야 광고 수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회사의 사활이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공급이 확대돼야 건설사에서 신규 사업을 확장하고 아파트 분양도 늘어날 테니까 말이죠. 많이 보셨겠지만 아파트 분양 광고는 신문 전면 광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면 광고는 광고 단가도 엄청나게 높겠죠. 따라서 광고주의 입김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고 광고 수주를 위한 언론사들 간의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언론 시장이 줄어들다 보니 광고주의 눈치를 보면서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론사와 부동산 전문가들이 부동산 큰손이나 재벌 등 기득권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손들의 부동산 자산 관리를 해주는 것이 본업인 분들이 방송에 출연해서 집값을 띄우기 위해 가짜뉴스를 남발하고 일반인들은 방송에 나온 그분들의 말만 믿고 폭락 직전에 추격 매수를 해서 상투를 잡고 하우스푸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영끌에서 집을 산 30대들처럼 말이죠. 또한 이런 분들의 특징은 하락기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침이 뚝 떼고 모른 척 해버립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불안한 마음에 손해를 보고 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장 큰 주요 고객인 투기꾼들과 큰손들은 신나게 다시 사재기를 시작하죠. 한 발 더 나아가서 부동산 관련 강의를 진행하는 일부 전문가들의 경우 강연장에서 강의를 들으러 온 분들께 본인이 미리 사놓은 특정 아파트를 찍어주고 가격 상승을 유도한 뒤 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돈을 벌기도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쓰는 일종의 작전주로 인한 개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과 비슷한 수법인 것입니다. 작전주의 경우 형사처벌의 강도는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유죄를 판결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요즘은 처벌이 강화돼서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유독 부동산에만 관대해서 투기 조장이나 담합으로 시세 조작을 해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럼 언론사들만 문제일까요? 요즘은 유튜브, 블로그, 카페의 검색량이 늘어나면서 웬만한 방송이나 신문보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중에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사기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집을 사지 않으면 바보인 것처럼 매도하고 정부 정책을 빠져나가는 불법 편법들을 공유하고 가짜 정보와 편향되고 왜곡된 통계 자료를 앞세워서 시세를 조작하고 아파트값 담합을 모의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시세를 교란하고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만을 주입해주면서 본인들의 배만 불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정말 나쁜 사기꾼들인 것입니다. 이제 그 정도가 도를 넘어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정부에서도 이들을 단속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불량 유튜버, 블로거들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만큼 이를 보고 판단하는 투자자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비정상적으로 오른 가격입니다.
언론사에서는 투기 수요를 부추기고 서민들은 무리한 대출로 집을 매수해서 하우스푸어가 우려되고 대출금을 갚느라 국내 소비는 감소해서 경제는 악화되고 미중, 한일 무역 분쟁 등 국제 정세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출받아서 집 사지 말라고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보유세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다주택자 투기를 억제하고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으로 불로소득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국내외 모든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불확실성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동산 투자는 신문 보고 하면 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정보에 대한 신속성, 정확성, 신뢰성이 모두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언론사가 재벌에게 광고를 구걸하면서 국민에게 진실성 있고 정확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합병하거나 없어지는 것이 당연한 기업의 원리인데 우리나라는 서울에만 종합일간지가 9개씩이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구조조정이나 합병을 통해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 보니까 이런 가짜뉴스와 같은 병폐가 점점 심해져서 괴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 이런 괴물 언론이 쏟아내고 있는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마시고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에 대한 균형 감각을 유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알베르토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론사가 여러분의 재산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부동산 시장이 오는 그날까지 알베르토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